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서 죽는다. 너무 피곤하거나 힘든 분들 누워야지 뭐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역류성 식도염 하나 예방해 보려고 하다가 내 몸 전신 건강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편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식사를 했더라도 좀 누우셔라. 그래야 이제 좀 피로도 풀어지고 몸에도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들 중에 영상의 내용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밥 먹고 누워도 진짜 되나요? 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 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밥 먹고 졸린다면요, 제일 첫 번째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점심을 뭘 먹었나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 음식들이요, 좀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졸리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좀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렁탕을 먹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한 공기 다 드시지 마시고 뭐 반 공기를 드신다든지, 그렇게 탄수화물의 양을 좀 더 줄여보시면 또 도움이 좀 되시고요. 특히나 뭐 면 종류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많이 졸리게 되거든요. 이 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너무 급격하게 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물론 단백질도 좀 관여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탄수화물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요. 지방은 거의 뭐 인슐린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 인슐린이 나오면 세포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있는 에너지들을 막 쓰면서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 몸의 에너지 재고량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가 팍 떨어질 때 다시 이제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산소도 영양분도 쉽게 이제 공급이 되면서 세포들이 일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뭐 척추의 문제도 있고 탈수 문제도 있고 만성염증의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그렇게 뭐 썩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누웠을 때 비로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세포 손상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너무 졸려요, 그러면 일단은 점심 메뉴를 좀 바꿔보세요. 바꿨는데도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누우세요. 물론 뭐 걷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훅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눕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누워 있으면서 혈액 순환을 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도 되나요? 너무 피곤하거나 힘든 분들 누워야지 뭐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특징 자체가 턱 관절이 안 좋고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씹는 게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눕는 게 가장 좋은데, 누울 때는 좀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누우셔야 됩니다. 그냥 막 누우시면 안 되고요. 목이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눕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목이 이제 꺾이게 된다는 게 그럼 어느 정도 꺾어야 되느냐? 목에 받침을 하시고요. 여기 머리에 제일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 위쪽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을 때는 좀 이게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베는 걸 별로 이제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잠깐 누워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는 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요렇게 누워 있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건을 좀 말아서 이렇게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목침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수건 같은 걸 좀 깔고 한번 요렇게 이제 누워 계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꼭 뭐 턱관절이나 목 문제가 아니어도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목을 꼭 그렇게 만들어서 누워 있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베개 선택이 많은 도움이 되나요? 이게 저희 병원에서 만든 게 경추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교정 목적으로 이게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중력의 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눌리는 게 문제거든요. 디스크 간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 척추가 계속 눌려 있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뭐 물리치료를 할 때 뭐 견인 치료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견인의
졸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들어가면 좋겠지만 내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활 기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일 간편하게 그냥 이걸 베고 누워 있으면 목이 늘어져서 뒤로 꺾이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낮잠 자는 한 20분, 30분 정도는 이렇게 베고 있으시면 목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 몸의 혈액 순환을 시키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경추 블록입니다. 너무 낮은 걸 하시거나 높은 베개를 쓰시거나 이건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나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서 죽는다.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역류성 식도염은 그렇게 해서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면요,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물을 꼴깍 삼켰을 때 물이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물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식도가 물을 쪼아가지고 물을 위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물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웠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식도로 역류가 된다? 이거는 벌써 이미 고장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위 관략근 자체가 고장이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당량의 식사를 했는데 누웠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어요. 역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내 위장이 고장이 이미 많이 났구나 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가 진단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기본은요, 위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쪽 관략근과 쪽 관략근의 기능 자체가 약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관략근, 근육이지 않습니까? 이 근육은 어디에서 조절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팔다리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신경은 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위장의 근육,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저절로 조절이 되고 풀어지고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자율신경계가 이제 관여가 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을 조절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망가져 있는데요. 관련되는 자율신경계는 등 쪽에 있습니다. 등에 문제가 생기려면 목과 골반의 합작품으로 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목, 등, 허리, 척추가 다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눕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결책으로 내 몸의 건강을,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추운 날 손 비벼가지고 몸 좀 따뜻하게 해보겠다,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면 역류가 방지되나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이라는 게 이제 이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못 흐르겠죠. 근데 그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해보자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과식을 하면 아무짝에도 이제 쓸모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낮에 잠깐 그렇게 누워있는 정도는 또 괜찮지만 밤잠을 그렇게 잔 경우에는 신체에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역류성 식도염 베개라 그래가지고 엄청 큰 삼각형으로 생긴 그런 베개들을 이제 베고 주무시면 문제는 뇌의 혈액순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는 자세로 또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럼 거기 또 골반에 영향을 주거든요. 골반, 허리가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되지. 일을 하면서 목을 망가뜨리지. 자면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지. 역류성 식도염 하나 예방해 보려고 하다가 내 몸 전신 건강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명제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려면요, 주변에 많은 이렇게 지식들이 같이 이제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본다면 사실 뭐 기울여서 자는 것도 좋고, 뭐 이게 아무리 졸리고 몸이 힘들어도 20분, 30분 이제 뭐 걷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내 몸 전체의 상태를 다 고려를 해 본다고 했을 때는 눕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고, 누웠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당신의 몸이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졸리지만 20분, 30분 걷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당신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덕에 건강이 쉽게 좋아지지 않고 자꾸 나빠지기만 하는 상태를 겪는 여러분들에게 아프지 마쇼의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쇼!